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오늘 우석진 교수님은 이제 그 2차에 걸쳐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 정경유 차거고요.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경제는 김우빈 또 홍기빈 소장님과 함께 좀 꾸며주실 계획이니까 계속 귀 기울여 주시고요. 예.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이른바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이제 청와대를 공원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공원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이야기가 나오던데 연간 최소 2천억 원대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몇 주 동안에 이제 그 청와대 사실은 안보 컨트롤 국가의 이제 그 컨트롤 타워가 이제 이전하는 문제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고 특히 이제 비용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인수위 측에서 상당히 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496억이다 아니면 최대 뭐 1조가 넘어간다 이렇게 논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불리한 국면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인수위 측에 있는 뭐 사람 중에 한 명이 야 그래도 뭐 편익도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죠. 비용 편익의 관점에서 관광객도 올 거고 사람들이 오면은 거기서 돈도 쓸 거고. 그러니까 편익을 한번 맞춰보자, 계산해보자,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정부 그 연구 영역을 많이 한 이런 감각으로 봤을 때,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이 했죠. 예. 프로젝트 비용도 받고 꽤 됐었거든요. 뭐 저희 엄가에 하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하튼 네. 그 저의 이제 상식으로 봤을 때 아마 이제 문체부의 영역 그 아마 문의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과연 편익이 얼마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문체부 산하에 이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좋은 분들 많이 계신데 글로 보내서 아마 청와대 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편익이 한 2천억 원 정도 되니까 5년 재임하면은 편익이 최소한 1조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비용이 1조라고 봤을 때 많이 들어도 편익이 1조 또 나오기 때문에 대충 뭐 퉁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산 낭비는 전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비용은 비용대로고 편익은 편익대로 생기니까 아마 인수위 이 담당자가 이거 보도자료 내면서 굉장히 흐뭇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연구 내용 좀 평가 좀 이게 제대로 된 연구라고 평가하세요? 하여간 제가 조금 이따 말씀 더 드리겠지만은 이제 해볼 수 있는 계산인데. 네. 제가 좀 살펴보니까 계산에도 약간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계산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또 보도 자료도 조금 오류가 조금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도도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썼을 거니까 거기도 조금 오류가 있어 보여요. 잠깐만, 그러니까 계산에도 그 연구 보고서에도 오류가 있고 보도 자료에도 오류가 있고 보도에도 오류가 있고. 예, 뭘 믿어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 그래도 편익이 존재한다.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게 모든 자료가 지금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컨대 뭐 뉴스에서 보도되는 그 보고서가 약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풀텍스트를 보지는 않았고. 그렇죠. 네. 예. 풀텍스트 본 것도 있지만은 주요한 이제 인수위 자료는 그 뉴스에서 보도된 그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봤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제 연구 경험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제한점이 많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도 이제 그 보고서 내용을 좀 보려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요청을 했는데 안 줬다고 하네요. 그게 또 그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해가 되는 게 그 원천 기술을 좀 공개를 하면은 조금 아무래도 생계에 좀 지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 청와대 방문객을 300만 명으로 잡고 이제 그 분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이 설정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연구 계산은 크게 보면은 이제 3단계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저랑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예. 꼭 해야 돼요, 공부? 네. 왜냐면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MB 때 같은 세상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걸 하면서 경제적 효익이 편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런 연구가 많이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제 논리가 득세한다. 촌철님들도 이제 이거를 조금 익혀 두셔야 앞으로 이제 익숙해질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청와대 개방을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면서 돈을 쓰기 시작한다. 이거를 우리가 외생적 수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외생적 수요를 그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얼마나 오고 그렇죠. 얼마 쓰는지. 예,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얼마나 지출하는가, 네. 몇 명과 얼마 지출하는가, 이게 일단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고서의 그 인수위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약 300만 명이 온다. 이렇게 써 있고 이제 근거는 사실 잘 써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그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옆에 아래가 이제 경복궁이잖아요. 경복궁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줄긴 했는데 보통 평상시를 보면 한 연간 600만 명 정도가 이제 방문을 하거든요. 방문객이 연간? 예, 그러면 약간 그 경복궁의 면적하고 청와대 면적하고 대충 따져 보면은 한 절반 정도. 그래서 방문객도 절반. 그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뭐 면적을 다 따져본 건 아니지만 제가 구글 맵으로 보니까 대충 그 정도도 되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면적이 한 반 정도 되니까 방문객이 한 300만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럼 쓰는 돈은? 근데 쓰는 돈이 더 재밌어요. 쓰는 돈이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면은 문광현이 그 최근에 뭘 발표했냐면은 이건희 컬렉션의 관람의 효과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전 이건희 회장이 이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미술 작품들을 모아서 이제 어떤 박물관이나 이제 미술관에 넣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할 건데 그랬을 때 경제 효과가 얼마큼 되느냐. 요거를 이제 계산한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실은 좀 그 빌바오 효과라고 하는 건데 어떤 도시가 이제 미술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도시가 누리는 스페인의 빌바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바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누리는 이제 경제 효과 요거를 말을 하는 건데 그거에 이제 빗대 가지고 이제 이건희 컬렉션 관람의 효과를 계산한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그 전에 이제 마르셀 디샹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별전이 있었는데 변기 떠오르는. 예.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람전을 했을 때 거기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방문하지 않은 사람보다 지출을 얼마큼 더 했느냐. 그거를 추정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한 달에 카드를 얼마큼 쓰느냐 그러면은 보통 한 60만 원 정도 지출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예, 60만 원 정도. 그래서 1일로 따져보면 한 2만 원 정도 그 정도 언저리인데 미술관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봤을 때 약 한 2,300원 정도 지출을 더 하게 된다. 1일에 이제 그 개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개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은 300만 명이 그날 방문해가지고 2,300원 정도 더 쓴다고 하면은 그러면 총 지출액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투입 산출표라는 게 있어요. 그 지출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효과가 얼마큼 생기느냐. 그래서 그 표현을 뭐 생산 유발 효과다, 뭐 부가가치 유발 효과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해내게 되면은 생산 측면에서는 1,500억 정도가 늘어나고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500억이 늘어나서 그거를 저는 합친 걸로 보이는데 대충 2천억 원 정도가 효과가 있지 않냐. 근데 어렵게 갈 것 없이 그 청와대 말고 청남대 개방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청남대 개방 효과는 이미 이제 뭐 사후적으로 이제 다 분석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남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석한 지는 조금 돼요. 2015, 16, 17 그 정도에서 분석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따져보면은 원래 최초에 이제 청남대가 무료로 개방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입장료를 받아요. 받나요 지금? 예, 입장료를 받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15년도, 17년도 이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청남대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한 64억 원 들어가는데 입장료 수입이 주차비하고 같이 걷어 보니까 27억이다. 27억이요? 예, 27억이다. 그럼 적자가 생기잖아요. 1년에 27억? 1년에 27억. 그래서 적자가 한 37억 정도 생기는데 네. 그러면 약간 좀 이거 왜 적자를 보면서 이걸 운영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이제 충북에서 이제 뭘 한 거냐면은 이제 이렇게 유사한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이런 유사한 연구를 해서 뭐 생산 유발 효과가 558억 생기고 부가가치가 뭐 259억 정도 생겨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청남대 자체는 적자지만 충북 전체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된다고 이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져 보면은 이제 그 청남대 자체는 이제 적자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뭐 청와대를 개방했을 때
사실 뭐 입장료를 받고 뭐 이런 거가 사실은 좀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공론화한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 수입은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 효과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효과인데 좀 범위가 좀 광범위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효과 얘기자면 예를 들어서 뭐 주변 효자동이나 청운동 뭐 개발 효과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져봤는데 그건 좀 시간이 좀 다 돼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냥 직접적인 효과만 갖고 따지더라도 검증할 건 많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청남대가 27억인데 청와대가 아무리 뭐 지리적 차이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2천억이요? 2천억. 차이가 예. 너무 큰데요. 근데 이제 참 우연치 않게 5년 1조 원에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네네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나중에 한번 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게 좀 그다음에 이제 그 보고서 이제 전체 내용을 좀 봐야 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때 좀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좀 하고요. 오늘 정경유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어디 가지 마시고 몇 분 후에 다시 경제는 김부윤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